바다가 빨갛게 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븐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고무 슬리퍼가 녹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 변했어요. 내리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용암은 지구 표면 아래에서 나온 녹은 바위로 만들어졌어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거리만큼 지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태양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지구의 핵에서 나오는 지하의 열기가 바위를 녹입니다. 이 바위들이 녹을 때 온도는 섭씨 약 12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땅속 깊은 곳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데 대부분 대서양 주변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서 표면까지 올라올 때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보통 화산의 목을 통해 용암이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오렌지색의 엄청 뜨거운 액체로 분출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양 전체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보기엔 꽤 멋져 보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푸른 파도와 해류의 작별 인사리아예요. 물과 달리 용암은 질감이 땅콩버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이전처럼 바닷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가라앉거나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해양생물이 초고온의 용암을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용암 안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밀도에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고향이라고 부르던 지구의 모든 해양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용암의 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타디그레이드일 거예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귀여운 생물은 지구의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에서부터 뜨겁게 불타는 화산까지요. 우주 광선 아래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서 도망칩니다. 대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죠. 그냥 집에 있을걸.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용암에서 나오는 열기만 해도 수 킬로미터 반경에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변가 주택과 해변 휴양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할 겁니다.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즉시 곧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특히 바다와 한면 이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곳은 대부분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섬에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섬들은 너무 뜨거워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물의 97%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모두 용암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불타는 오렌지색 용암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과 심지어 가장 높은 봉우리도 여전히 사막에서 가장 더운 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다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너무나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도 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든 해양 석유 굴착 장치와 배들도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금속 성분은 뜨거운 용암과 접촉하자마자 붉게 빛나면서 즉시 녹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녹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 위에 서 있지 않기만을 바라게 될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을 거예요. 한편 지구에서 가장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는 바다를 덮고 있던 모든 얼음이 용암과 접촉하면서 즉시 녹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냉각돼서 검은 바위 덩어리로 굳어지는데 이것은 화성암이라고 불리고 종종 유리 같은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는 순간 산성 증기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하늘을 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용암을 뜻하는 라바와 안개를 뜻하는 헤이즈를 합친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열기가 차가운 바깥 공기와 접촉하면서 안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차이점은 이런 안개가 북극과 남극 전체를 뒤덮고 매우 독성이 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즈는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거의 북반구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남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덮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스를 통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용암에서 방출되는 열만으로도 비행기 외부와 하드웨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산소통을 구해서 다행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공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차로 달려가서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가지만 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용암이 아직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골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매주 하이킹을 하면서 봤던 강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은 녹색의 울창함을 잃고 있어요. 주변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은 접촉 시 유리 화성암 더미를 만들어 영구적인 천연댐을 만들 거예요. 연못이나 호수 같은 내륙의 나머지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물은 모두 말라버릴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은 구름과 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에 물이 없다면 태양의 열은 용암의 열을 증가시킬 겁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척박한 황무지로 변할 거예요. 밤은 더워지고 낮은 더 더울 거예요. 하지만 용암은 결국에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식습니다. 그래서 곧 표면에는 얇고 검은 지각층이 형성되고 수년에 걸쳐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두꺼울수록 내부가 완전히 식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적어도 손을 대면 직접 불타는 용암을 만지는 것 같진 않을 거예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와이 제도가 좋은 예죠. 하와이의 섬들은 전적으로 바다 밑에서 분출된 용암이 수십만 년에 걸쳐 냉각되면서 만들어졌어요. 굳어진 용암이 바다 밑에서 층층이 쌓여 표면 위로 떠올랐고 섬과 심지어 산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와이의 새로운 땅덩어리가 활화산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약 10,000년 후에는 완성된 새로운 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바다였던 풍경이 김이 나는 불타는 오렌지빛 슬라임으로 바뀌었고 다시금 검고 단단한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를 쉽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다가 완전히 식어서 단단한 바위가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조된 용암 껍질 위를 걷는 것은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순간의 실수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 대신 끓는 뜨거운 용암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완전히 굳어지는데 심지어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13km입니다. 그 많은 용암이 완전히 식으려면 적어도 5,000년은 걸릴 거예요. 우주에는 소위 용암 행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행성 K2141b에는 마그마 바다, 시속 4,800km의 초음속 바람, 그리고 심지어 바위비가 내립니다. 맞아요. 그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바위를 증발시키고 바위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그 행성의 바다도 하룻밤 사이에 용암으로 변한 걸까요?